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6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를 버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70년 동맹이 하루 만에 끊겼습니다. 52억짜리 미국 미사일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한국 무기였습니다. 분노한 펜타곤은 한국 무기를 주기라는 급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시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었습니다. 28년 경력 펜타곤 평가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 미국 국방부 획득기술군 수차관실 소속 방공무기 평가관입니다.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패트리엇, 사드, 아이비스. 미국이 만든 모든 방공 체계의 성능 평가 보고서에 제 서명이 들어가 있죠. 동맹국이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 최종 승인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빨간불을 켜면 그 무기는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리처드 브래들리 차관보였어요. 국방획득기술군수 차관보. 펜타곤에서 무기 수출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전 직장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레이시온이었습니다. 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이른바 회전문 인사였죠. 방산업체 임원이 정부 고위직으로 들어오고 퇴임하면 다시 방산업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워싱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죠.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브래들리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가 테이블을 쳤어요. 앉아. 브래들리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빨간색 도장이 찍힌 기밀 문서였어요. 그가 서류 한 장을 집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봤나? 아부다비 IDX 방산 박람회 사전 등록 현황이었어요. 한국관 면적이 전년 대비 4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참가 기업도 3개에서 12개로 뛰었죠. 그리고 중동 6개국 국방장관급이 전부 한국관 방문을 사전 예약해 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최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도 있었고요.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성과. 하워드, 눈에 뭐가 씌었나? 폴란드가 시작이었어. 지금은 중동이야. 우리 텃밭이라고. 70년 동안 피로 지킨 시장인데 한국한테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다음 주 IDX에 내가 직접 가. 한국이 내놓는 무기 전부 평가해. 그리고 보고서를 써.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빨간불이야. 알겠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빨간불.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적 보고서를 쓰라는 뜻이었죠. 차관보님,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보고서를 쓰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브래들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하워드, 너 경력 몇 년이지? 28년입니다. 28년이면 연금 받을 나이 다 됐네. 연금. 좋은 거야. 매달 꼬박꼬박 나오니까. 근데 그거 알아? 징계 한 번이면 연금이 날아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뭐 대단하겠어. 실전 검증도 안 된 후발주자잖아. 어차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빨간불 나올 거야. 패트리엇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부다비에 가서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공정하게가 아니야. 빨간불이야. 브래들리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빙하 같았죠. 그리고 현장에서 켈러안이 합류할 거야. 레이시온 중동 총괄 부사장이지. 그 사람이 현지 상황을 잘 알아. 잘 협력해. 켈러안이라. 스티브 켈러안. 레이시온에서 20년간 중동에 패트리엇을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의 귀재라는 별명이 있었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별명으로 더 유명했어요. 독사. 경쟁사를 물어뜯는 방식이 뱀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펜타곤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건 한국 방산이 정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이길 수는 없다고요. 패트리엇은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니까요.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정확히 5일이 걸렸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인데도 기온이 38도였어요.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저를 진짜 덥게 만든 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IDX 전시장까지 가는 길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아랍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IDX 특별전 차세대 방공 체계의 미래. 그 현수막 한가운데에 한국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 성조기는 구석에 작게 들어가 있었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올해 박람회는 뭐가 다릅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코리아요. 올해는 다 코리아예요. 우리 왕세자님도 한국관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IDEX. 세계 최대 방산 박람회 중 하나였죠. 58개국 방산업체 1,400개가 참가하는 행사였어요. 입구에서 배지를 받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관부터 가야 했어요. 레이시온 부스에서 켈러안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관으로 가는 길에 한국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국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이라기보다는 인파였어요. 군복을 입은 중동 장교들, 양복을 입은 국방부 관계자들, 통역사들, 수행원들. 최소 3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심상치 않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장군급이 수두룩했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한국관이 이렇게 붐비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떤 나라 전시관이든 이 정도 인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관 입구에 큰 글씨가 걸려 있었어요. 한화디펜스 차세대 통합 방공 솔루션. 그 아래 비호복합, 천궁이 엘셈 발사대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비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통역을 통해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 마치 신차 발표회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하워드, 오래간만이군. 돌아보니 스티브 켈러안이었어요. 레이시온 로고가 박힌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이마에 올려놓은 채 한국관을 바라보고 있었죠.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저 줄 좀 봐. 무료 시식회라도 하나 보지? 켈러안이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예리하게 한국관을 훑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하워드. 한국 무기 수준은 내가 잘 알아. 중동에서 20년을 먹고 살았으니까. 저건 박람회 구경 온 거야. 진짜 계약은 우리한테 오거든. 항상 그래왔어. 그가 제 등을 툭 쳤어요. 가자. 우리 부스에서 설명해 줄 게 있어. 내일 시연장에서 패트리엇이 뭘 보여줄지. 미국관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시온 부스는 넓었어요.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축소 모형이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걸프전 요격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영상이었어요. 켈러안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내일 시연 계획이야. 패트리엇으로 드론 30기를 요격하는 시나리오야. 완벽하게 보여줄 거야. 드론 30기요? 한국은 120기로 시연한다던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한국관 앞에서 주워들은 정보였죠. 켈러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120기. 그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허세지. 저가형 무기로 120기 때려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요한 건 고가치 표적 요격이야. 탄도 미사일을 잡는 거라고. 드론 따위는 누구나 막아.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한국관 앞에서 봤던 중동 장성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보러 온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지했습니다. 뭔가를 찾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지만 등에 땀이 났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중동 6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측과 만찬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불안하지?
베개에 머리를 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설마 진짜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가격이 싸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야. 싼 건 싼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연장은 아부다비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군용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밭이 펼쳐졌죠. 군데군데 관목이 보였지만 대부분은 황갈색 모래뿐이었습니다.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30개는 되어 보이는 부지였어요. 한쪽에는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VIP 천막에는 중동 6개국 군 수뇌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50명이 넘는 참관단이었죠. 일정은 이랬어요. 오전에 미국 패트리엇 시연, 오후에 한국 시연.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관람석 VIP석에 앉았어요. 켈러안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앞줄에 칼리드 알 만수르가 보였어요. UAE 국방부 무기도입위원장이었죠. 하얀 칸두라를 입은 마른 남자였습니다. 눈이 매서웠어요. 40년간 미국 무기만 사온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어요. 패트리엇 발사대 2기가 사막 한가운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차량, 통제소, 발전기 차량까지. 레이시온 기술팀이 어젯밤부터 세팅한 거였죠. 8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드론 30기를 다양한 고도에서 투입합니다. 패트리엇 PAC-3 MSE로 요격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발사. 하늘에서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처럼 작았어요. 하지만 빠르게 다가왔죠. 고도와 속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놈, 낮게 깔려오는 놈, 지그재그로 기동하는 놈. 패트리엇이 발사됐습니다. 쾅! 하얀 연기가 치솟았어요. 미사일이 하늘로 빨려 올라갔죠. 3초 후 섬광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주위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켈러안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발사. 연달아 드론이 터졌습니다. 하늘에 오렌지색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발사 간격이 길었어요. 한 발 쏘고 다음 발까지 15초에서 20초가 걸렸죠. 그 사이에 드론 몇 기가 고도를 낮추며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요격은 계속됐지만 점점 놓치는 드론이 늘어났어요. 지그재그로 기동하는 소형 드론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원래 탄도 미사일을 잡도록 설계된 거예요. 한 발에 52억 원짜리 미사일로 2,500만 원짜리 드론을 쫓는 건 대포로 참새를 잡는 격이었죠.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표적 30기 중 22기 격추, 요격률 73%. 숫자가 스크린에 떴을 때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없었어요. 중동 참관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73%. 100발 쏘면 27발이 뚫린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비용이 스크린에 떴어요. PAC-3 MSE 미사일 22발 사용. 발당 52억 원. 총 비용 1144억 원. 22기 잡는데 1144억. 놓친 8기가 진짜 탄도미사일이었으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칼리드 알 만수르가 고개를 돌려 켈러안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미스터 켈러안. 패트리엇 실전 요격률이 74%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연과 거의 일치하는군요. 이건 기밀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겁니까? 켈러안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업맨의 미소였죠. 위원장님, 오늘은 시연 환경이 까다로웠습니다. 실전에서는 데이터 링크와 조기 경보 체계가 연동되기 때문에 요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옆에 앉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켈러안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후 한국 시연에서 더 안 좋은 숫자 나오면 돼. 걱정 마. 실전 검증도 안 된 놈들이 뭘 보여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방공 무기가 실전에서 쓰인 적은 UAE, 후티 미사일 요격 한 번뿐이었어요. 표본이 너무 적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VIP 천막에서 식사가 제공됐어요. 양고기 카브사, 호무스,
피타빵, 향신료 냄새가 천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천막 구석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전 시연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요격률 73%, 발당 비용 52억, 반응 속도, 레이더 탐지 범위, 객관적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은 원래 드론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을 잡는 무기니까요. 그때 천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군용 트럭 8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시연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24명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었죠.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등에 한화 디펜스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48분. 오후 시연은 2시였습니다. 2시간 12분 남았죠. 패트리엇은 8시간 걸렸는데 2시간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켈러안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봐, 시간도 모자라서 헤매겠지. 팝콘이나 준비해야겠어. 그런데 한국팀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랐어요. 기묘하게 빨랐습니다. 트럭에서 장비가 내려오는 동시에 누군가가 받아서 이동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마치 태엽 장치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멈추고 밖으로 나왔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이 일하는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비오복합 4대가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바퀴 달린 장갑차 위에 20mm 기관포와 단거리 미사일이 결합된 형태였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패트리엇 발사대의 절반 크기도 안 됐어요. 저건 뭐야? 장난감 같은데. 켈러안이 천막 입구에 기대서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패트리엇의 거대한 발사대에 비하면 비오복합은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다는 게 곧 약하다는 뜻일까요? 그 질문은 2시간 후에 답을 얻게 됩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12시 30분.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한 지 42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팀 한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체계 세팅 완료. 시스템 점검 시작합니다. 42분. 패트리엇이 8시간 걸린 세팅을 한국팀은 42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숫자를 적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세팅 시간 패트리엇 8시간, 한국 42분. 11배 차이. 실전에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28년 경력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을 때 8시간과 42분의 차이는 생존과 죽음의 차이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설마, 아직 세팅이 빠른 것뿐이야. 중요한 건 성능이지. 하지만 불안감이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시연이 1시간 반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국팀은 이미 세팅을 마치고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보였어요. 아까 무전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키의 다부진 체격, 작업복 가슴에 이름표가 보였어요. 박준혁, 한화디펜스 수출사업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장비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중동 참관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패트리엇을 볼 때와는 분명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기대. 그 눈에는 기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켈러안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네. 차관보님. 한국 시연은 2시에 시작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드론 때려잡는 건 누구나 합니다. 패트리엇의 진짜 가치는 탄도 미사일 요격에 있으니까요. 한국이 그걸 따라올 순 없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제게 윙크했어요. 쇼타임이야, 하워드. 한국이 뭘 보여주든 보고서에는 하나만 쓰면 돼. 실전 미검증. 그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본 42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무기를 평가해온 제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어요. 기온은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350명의 참관단 중 천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국 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시연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평가관으로서 한국 장비를 가까이서 확인할 권한이 있었어요. 켈러안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시연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가 군화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셔츠를 펄럭이게 했죠. 비호복합 사대가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까보다 인상이 달랐어요. 작지만 다부졌습니다. 장갑차 위에 얹힌 20mm 쌍열 기관포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그 옆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관 사연장이 결합되어 있었죠. 기관포와 미사일이 하나의 포탑에 합쳐진 형태였습니다. 복합. 이름에 답이 있었어요. 기관포와 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것. 멀리서는 놓칠 수 있는 드론을 미사일로 잡고 가까이 다가온 드론은 기관포로 갈기는 겁니다. 두 가지 무기를 하나의 차체에 올렸다는 건 반응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뜻이었어요.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가관님이십니까? 돌아보니 박준혁이었어요. 한화디펜스 수출사업팀장. 아까 42분 만에 세팅을 끝낸 그 사람이었죠. 땀에 젖은 작업복, 모래가 묻은 안전화.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펜타곤 방공무기 평가관이에요. 박준혁 팀장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시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의 영어는 정확했습니다.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불필요한 말이 없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게 없다. 그 말이 묘하게 귀에 걸렸어요. 보통 방산업체 사람들은 자기 무기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거든요. 레이시온도, 로키드 마틴도, BAE 시스템즈도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했어요. 비호복합의 분당 발사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20mm 기관포 기준 분당 약 900발입니다. 양문 합산 1800발이에요.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1800발. 미국의 펠랭스 근접 방어 체계가 분당 4500발이었으니 숫자만 보면 낮았어요. 펠랭스보다 느리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펠랭스는 함정에 고정 설치하는 장비죠. 비호복합은 바퀴 달린 장갑차입니다. 어디든 이동합니다. 42분 만에 세팅하고 즉시 사격할 수 있어요. 펠랭스를 사막 한가운데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이동성. 그건 패트리엇도 펠랭스도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었죠. 탄 가격은요? 일반 철갑탄 한 발에 3만 원입니다. 공중폭발탄은 발당 25만 원이에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3만 원.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52억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로 3만 원입니다. 52억 대 3만 원. 17만 배 차이였어요. 물론 패트리엇 미사일과 20mm 기관포탄은 용도가 다릅니다. 직접 비교는 공정하지 않죠. 하지만 요즘 중동의 최대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탄도 미사일이 아니에요. 드론입니다. 이란이 만든 샤헤드 드론. 한 대에 2,500만 원짜리 자폭 드론을 수백 기씩 날려보내는 거예요. 52억짜리 미사일로 2,500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3만 원짜리 탄환으로 잡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준혁이 비호복합 옆면의 패널을 열었어요. 안쪽에 전자 장비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EOTS,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이에요. 열영상과 주간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레이더와 연동해서 표적을 자동 추적하고 사수가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아니, 자동 사격 모드에서는 사수가 필요 없어요. 장비가 알아서 잡습니다. 저는 패널 안을 들여다봤어요. 깔끔했습니다. 케이블 정리가 완벽했고 부품 하나하나에 한글 라벨이 붙어 있었죠. 미국 방산 장비를 28년간 봐왔지만 이 정도로 정돈된 내부는 드물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공중폭발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뭡니까? 박준혁이 탄약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안에 두 종류의 탄환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철갑탄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굵은 탄환이었습니다. 이겁니다. 드론에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드론 앞에서 먼저 터져요. 폭발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물을 치는 겁니다. 하늘에요. 하늘에 그물을 친다.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적었습니다.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팀원들에게 갔습니다. 끝이었어요. 영업 멘트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숫자를 말하고 돌아갔을 뿐이죠. VIP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켈러안이 제 표정을 살폈어요. 뭐 건졌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세팅 시간 42분. 탄 가격 3만 원. 켈러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3만 원. 그가 킁 하고 웃었습니다. 3만 원짜리 탄알로 뭘 잡겠다는 거야? 수박을 맞춰도 안 터지겠다. 고철이 고철 가격이지. 고철.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이었는지 호기심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1시 55분. 시연 5분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사막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연 시작합니다. 1단계. 드론 군집 요격. 표적 120기를 순차 투입합니다.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20기. 아침 패트리어 시연의 4배였습니다. 관람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켈러안이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어요. 허세는 크게 부려야 제맛이지. 120기를 걸어놓고 절반도 못 잡으면 창피는 자기들 거야. 저도 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120기라니. 좀 무리한 거 아닌가? 그때 하늘 동쪽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새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삼각형 날개를 단 표적 드론들이 대형을 이루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기, 20기, 30기. 점점 늘어났어요. 하늘 절반이 까매질 만큼 많았습니다. 120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실전에서 저런 게 날아오면 병사들이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표적 투입 완료. 120기 전량 진입. 비호복합 4대가 동시에 포탑을 돌렸습니다. 기관포 포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리고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호복합 사격 개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4대의 기관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예광탄이 붉은 선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4줄기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어요. 그리고 드론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펑.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검은 파편이 흩어졌죠. 펑. 펑. 펑펑. 처음에는 한 대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연쇄 폭발이 시작됐어요. 하늘 전체가 오렌지색 섬광으로 물들었습니다. 터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예광탄 사이사이로 다른 종류의 탄환이 섞여 있었어요. 드론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먼저 터지는 탄환이었습니다. 폭발하면서 파편을 사방으로 뿌렸죠. 공중폭발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말한 그거였어요. 하늘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일반 탄이 직접 드론을 맞추고 공중폭발탄이 드론 앞에 파편 그물을 쳤습니다. 드론이 그물을 통과하면 날개가 찢어지고 엔진이 박살났어요. 2가지 탄환이 교차하며 하늘에 죽음의 장막을 쳤던 겁니다. 10기 격추.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25기 격추. 50기 격추.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미쳤습니다. 관람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동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5기. 90기. 켈러안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죠. 입술이 일직선이 됐습니다. 100기. 110기. 하늘에 드론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몇 기가 고도를 낮추며 도주하려 했어요. 비호복합의 포탑이 자동으로 추적했습니다. 기관포 각도가 내려갔어요. 바닥으로 깔리는 드론을 향해 발사됐죠. 그때 비호복합 상단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발사관이었어요. 신궁이었습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죠. 휙. 작은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빠져나갔어요.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날아간 미사일이 500m 앞에 적어도 드론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펑. 마지막 드론이 불꽃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120기 중 120기 격추. 요격률 100%.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관람석이 터져나갔습니다. 중동 장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랍어 환호가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350명의 참관단이 기립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숫자를 적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20기, 100%, 소요 시간 4분 38초, 4분 38초 만에 120기를 전부 잡은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스크린에 떴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용 탄약 일반 철갑탄 3,600발, 발당 3만원, 소개 1억 800만원, 공중폭발탄 840발, 발당 25만원, 소개 2억 1천만원, 신궁 미사일 8발, 발당 9천만원, 소개 7억 2천만원, 총 비용 10억 1,800만원, 10억 1,800만원, 패트리엇이 드론 22기 잡는데 1,144억 원을 썼습니다. 한국 비호복합은 120기를 전량 잡는데 10억 원을 썼어요. 1,144억 대 10억, 114배 차이. 요격률은 73% 대 100%.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켈러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해져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죠. 아까까지 킬킬거리던 사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건 시연 환경이 다르잖아. 패트리엇은 고고도 표적을 잡는 거고 저건 그냥 적어도 드론이야. 비교 자체가 불공정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핑계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동 참관단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전부 한국 시연장을 향해 있었죠. 저는 태블릿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가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브래들리가 원하는 건 빨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숫자는 초록불이었어요. 초록불 중에서도 가장 진한 초록이었죠.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단계 시연을 시작합니다. 천궁이 탄도 미사일 요격. 켈러안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이제 진짜야. 드론 잡는 건 서커스고 탄도 미사일 요격이 본 게임이야. 여기서 실력이 드러나지. 그의 눈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탄도 미사일 요격은 방공체계의 꼬집니다.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를 맞춰야 하니까요. 패트리엇이 가장 잘하는 분야였죠. 한국이 여기서 주춤하면 아까 드론 시연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천궁도 발사대 2기가 사막 동쪽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수직 발사관 8기씩 총 16발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다기능 레이더 차량이 있었죠. 거대한 AESA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탄도 미사일 모의탄 16발, 동시 투입, 16발 동시.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패트리엇은 한 번에 최대 4발을 동시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16발이라니 4배를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켈러안이 코웃음을 쳤어요. 16발 동시 요격, 허풍도 정도껏 하지.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체계는 없어. 사드조차 동시 8발이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16발 동시 교전은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레이더가 16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의 미사일의 유도 신호를 따로 보내야 하거든요.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야 합니다. 발사. 사막 동쪽 하늘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16개의 점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탄도 미사일 모의탄이었습니다. 속도가 무시무시했어요. 마하 6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지는 점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천궁이 요격 개시. 쿵, 쿵쿵쿵쿵쿵쿵. 천궁이 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연속으로 솟구쳤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이 16개 피어올랐어요. 한꺼번에 발사된 겁니다. 미사일들이 하늘로 치솟더니 각각 다른 방향으로 꺾어졌죠. 16개의 미사일이 16개의 표적을 향해 각자의 궤도를 잡았습니다. 관람석이 숨을 죽였어요. 350명의 시선이 하늘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3초, 5초, 7초. 쾅. 고도 40km 상공에서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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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연달아 섬광이 터졌어요. 하늘 여기저기서 오렌지색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하늘에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쾅, 쾅, 쾅. 섬광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11, 12.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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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5, 16, 16발 중 16발 요격 완료. 요격률 100%.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관람석이 폭발했어요. 환호 소리가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중동 장교들이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렸죠. 아랍어 환호와 박수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6발 동시교전. 100% 요격. 패트리엇은 동시 4발에 73%였습니다. 천궁이는 16발에 100%. 동시교전 능력 4배. 요격률 37%포인트 차이.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켈러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레비였어요. 이스라엘 전 아이언돔 기술 고문. 은발의 마른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저 레이더 봤나? 네. 엘셈 다기능 레이더야. 탐지 거리 350km. 동시 추적 표적수 최소 40개. 탐지와 추적, 유도를 하나의 레이더로 동시에 해. 아이언돔 ELM-2084가 350km의 동시 추적 200개 이상이긴 하지만 저건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됐어. 마하 6 이상의 고속 표적을 동시 16발 교전한 거야. 아이언돔은 탄도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8발 동시 교전이 한계야. 레비가 한국 시연장을 응시했습니다. 눈이 좁아져 있었어요. 우리도 이걸 연구해야 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가진 나라. 아이언돔으로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낸 나라. 그 나라의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였거든요. 켈러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분노인지 당혹인지 분간이 안 됐죠. 이건 시연이야. 시연.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쇼라고. 실전에서는 전자전도 있고 기상 영향도 있고 변수가 엄청 많다고. 100%. 실전에서 100% 나오는 무기는 없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칼리드 알 만수르가 고개를 돌려 켈러안을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켈러안, 당신들 패트리엇도 시연이었죠? 같은 시연에서 73%와 100%가 나왔습니다. 통제된 환경이라는 건 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켈러안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칼리드가 맞았으니까요. 같은 사막,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어요. 평가란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원하는 빨간불. 하지만 제 눈앞의 숫자는 비오복합 120기 중 120기 격추, 100%, 비용 10억 원. 천궁이 16발 중 16발 요격, 100%. 패트리엇 30기 중 22기 격추, 73%, 비용 1144억 원. 이 숫자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연이 끝난 뒤 VIP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머리는 식지 않았어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눈앞에서 재생됐거든요. 천막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중동 각국 대표단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흥분한 목소리들이 아랍어로 쏟아져 나왔죠.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블릿을 펼치고 시연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숫자가 전부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니엘 레비였어요. 하워드, 시간 있나? 레비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랍 커피 특유의 카다멈 향이 올라왔어요. 자네도 봤겠지만 오늘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능 시연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레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왜 만들었는지 아나? 하마스가 값싼 로켓을 수천 발씩 쏴대니까 비싼 미사일로 일일이 막는 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발당 5만 달러 수준의 타미르 요격탄을 만든 거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세계 최저가였어.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이 보여준 건 차원이 달라. 기관포탄 한 발에 3만 원이라고 했지.
우리 타미르 미사일이 한 발에 약 7천만 원이야. 한국은 우리보다 2,300배 싸게 드론을 잡는 거야. 2,300배.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어요. 레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야. 뭡니까? 통합이야. 한국은 기관포,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어. 비호복합이 저고도를 맡고, 천궁이 중고도를 맡고, 엘셈이 고고도를 맡아. 층층이 방어벽을 쌓는 거지. 우리 이스라엘도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로 다층 방어를 하지만 각각 다른 업체가 만들었어. 통합지휘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한국은 한화한 회사가 전부 만들었더군. 통합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지.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레비의 말이 맞았어요. 패트리엇은 레이시오니, 사드는 로키드 마틴이, 아이비스는 노스롭 그러머니 각각 만들었습니다. 새 회사의 체계를 연동하려면 엄청난 인터페이스 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의 통합방공 체계는 늘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은 그 문제를 처음부터 없앤 겁니다. 한 회사가 전부 만드니까요. 레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워드, 솔직히 말하지. 나는 30년간 방공 분야에서 일했어.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지. 하지만 오늘 한국이 다른 길을 보여줬어. 우리가 미사일로만 풀려고 했던 문제를 한국은 기관포와 미사일을 섞어서 풀었어.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워드, 보고서 잘 써.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브래들리는 빨간불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문가가 초록불을 인정한 상황에서 제가 빨간불을 쓰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레비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린 태블릿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브래들리였어요. 시험 끝났나? 네, 끝났습니다. 결과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비호복합 드론 120기 전량 격추, 천궁이 탄도탄 16발 전량 요격, 전부 100%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뭐라고? 100%입니다. 둘 다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죠. 그래서 빨간불 포인트는 찾았나? 차관보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데이터에서 부정적 평가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 만들어. 귀를 의심했어요. 만들어?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겁니까? 하워드, 내가 보고서에 초록불을 쓰면 뭐가 되는지 알아? 중동 6개국이 한국과 계약하고 우리는 연간 30조 원짜리 시장을 잃어. 레이시온 직원 8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아직 일정 남았지? 내일 마무리 시연이 있잖아. 거기서 뭐라도 찾아. 안 그러면 내 연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경력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28년 동안 한 번도 거짓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숫자를 정직하게 적는 사람. 그게 제임스 하워드라는 사람의 유일한 자랑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28년이 협박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IDX 전 시장 회의실에서 중동 6개국 대표단과 미국 측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던 겁니다. 브래들리가 밤사이 긴급 소집한 화상회의였어요. 회의실에는 칼리드 알 만수르를 비롯한 6개국 무기 도입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워싱턴의 브래들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펜타곤 참모 4명이 앉아 있었죠. 켈러한이 회의실 구석에서 서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이 거무스름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독사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평가관은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듣고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브래들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지난 70년간
이 지역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F-35.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를 제공해왔죠. 우리는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외교적 화법이었어요. 하지만 속뜻은 달랐죠. 우리 무기를 안 사면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타국 방산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칼리드가 손을 들었어요. 차관보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타국이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브래들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말을 피하려 했지만 칼리드가 직구를 던진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방산 장비는 아직 충분한 실정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칼리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님, 어제 시연 결과를 보셨습니까? 브래들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국 비호복합이 드론 120기를 100% 격추했습니다. 천궁이가 탄도탄 16발을 100% 요격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드론 30기 중 22기를 잡았죠. 73%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도 한국 장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개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도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는 게 보였어요. 그가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위원장님, 미국은 동맹국의 무기 도입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방산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재검토. 외교 용어로 포장했지만 뜻은 하나였습니다. 동맹을 끊겠다. 켈러안이 구석에서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F-35 추가 도입 승인 보류. 합동 군사훈련 축소 검토. 정보 공유 등급 하향 조정.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정책 조정이에요. F-35, 합동훈련, 정보 공유. 중동 국가들에게 이 세 가지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위협에 직면한 걸프 국가들에게 미국의 안보 우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6개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우디 대표가 옆 사람과 속삭였죠. 이집트 대표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칼리드 알 만수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하얀 칸도라가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스크린 속 브래들리를 향했어요. 차가웠습니다. 사막의 밤처럼 차가운 눈이었죠. 차관보님. 네. 저는 40년간 미국 무기를 사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미국 무기를 사셨어요. 우리 가문 3대가 미국의 충성 고객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사우디만 70년간 무기값으로 1조 2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UAE가 3,800억 달러, 카타르가 2,100억 달러, 6개국 합치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하나로 2,800조 원이에요. 숫자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800조 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2,800조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73%짜리 방패입니다. 100발이 날아오면 27발이 뚫리는 방패를 사오라는 겁니까?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차관보님, 어제 이란이 우리 유전시설에 드론 200기를 날려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패트리엇으로 막았다면 54기가 뚫립니다. 54기가 유전시설에 떨어지면 300조 원짜리 인프라가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그 미사일 값으로 1조 원이 넘게 들죠. 칼리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비호복합이었으면요? 200기 전량 격추에 20억 원도 안 듭니다. 300조 원을 20억으로 지킬 수 있는데 왜 1조 원을 써서 54기를 놓치는 쪽을 택해야 합니까?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차관보님, 동맹을 끊겠다고요? 좋습니다. 끊으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칼리드의 눈이 번뜩였어요. 우리 군인의 목숨이 당신들 계약서보다 값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한 거죠. 칼리드가 돌아서서 6개국 대표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6개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 오만.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의 협박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어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택한 겁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28년간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왜곡하라는 명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브래들리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어요. 켈러안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평가 보고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항목마다 초록불과 빨간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28년간 저는 항상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브래들리가 불을 정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속보가 떴어요. CNN 속보. 중동 6개국, 한국 방산 대규모 도입 공식 발표. 총 규모 350억 달러. 한화 약 47조 원. 47조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기자가 말했어요.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 오만 6개국이 한국 하나디펜스와 대규모 방공 체계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350억 달러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입니다. 비오복합, 천궁이 엘셈 등 한국형 통합 방공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 방산 섹터 급락. 레이시온 마이너스 11.3%,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7.8%, 노스롭 그러먼 마이너스 6.4%.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레이시온만 하루에 수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반대쪽 화면이 서울 증시를 보여줬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17.8%, LI진엑스원 플러스 14.5%, 한국항공우주 플러스 11.2%, 빨간색과 초록색, 미국과 한국, 뉴욕과 서울. 화면 위에서 두 나라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TV 아래에 다른 투숙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동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제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브래들리였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받지? 네. 47조. 하루 만에 47조가 한국으로 갔어. 어젯밤 내가 뭐라고 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빨간불.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있어야 해. 안 그러면 하워드. 내 이름 석자가 펜타곤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평가 보고서 양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항목 1점, 데드론 요격 성능. 빨간불. 초록불. 항목 2점, 대탄도미사일 요격 성능. 빨간불. 초록불. 항목 3점, 비용 효율성. 빨간불. 초록불. 항목 4점, 배치 신속성. 빨간불. 초록불. 항목 5점, 체계 통합성. 빨간불. 초록불. 항목 6점, 실정 검증도. 빨간불. 초록불. 6개 항목. 5개는 누가 봐도 초록불이었습니다. 마지막 실정 검증도만 논쟁의 여지가 있었죠. 한국 방공 무기의 실전 사용 기록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니까요. 브래들리는 6개 전부 빨간불을 원했어요. 최소한 과반인 4개는 빨간불이어야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밤이었습니다. 사막 너머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워싱턴과는 다른 하늘이었어요. 28년 동안 저는 하나의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쓴다. 그게 평가관 제임스 하워드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 원칙을 지키면 경력이 끝납니다. 연금도, 명성도,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져요. 반대로 원칙을 꺾으면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빨간불 6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래들리는 만족하고 레이시오는 중동시장을 지키고 저는 연금을 받으며 은퇴하는 겁니다. 쉬운 선택 같았어요. 세상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군인의 목숨이 당신들 계약서보다 값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빨간불을 켜면 중동 국가들은 한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트리엇을 계속 쓰겠죠. 73%짜리 방패를요. 100발이 날아오면 27발이 뚫립니다. 그 27발이 유전시설에 떨어지면 수백 명이 죽어요. 제 거짓 보고서 한 장 때문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직업에서 감정은 사치였거든요. 숫자만 보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아부다비의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건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 밤은 길었어요. 정말 길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자지 못한 건지, 잠들었다가 깬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새벽이 보였어요. 동쪽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죠.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6개 항목.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항목 1점, 데드론 요격 성능. 120기 중 120기. 100%. 비용 10억 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초록불. 항목 2점, 대탄도 미사일 요격 성능. 16발 중 16발. 100%. 동시교전 16발. 초록불. 항목 3점, 비용 효율성. 패트리엇 대비 114배 저렴. 드론 1기당 요격 비용 800만 원 이하. 초록불. 항목 4점, 배치 신속성. 세팅 시간 42분. 패트리엇 대비 11배 빠름. 초록불. 항목 5점, 체계 통합성. 단일 업체 생산. 다층 방어 연동. 지휘 통제 완벽. 초록불. 항목 6점, 실전 검증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사실만 보면 빨간불을 쓸 수 있었어요. 한국 방공 무기의 대규모 실전 사용 기록은 아직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방금 직접 봤습니다. 120기 전량 격추. 16발 전량 요격. 시연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실탄 사격이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춰 있었어요. 빨간불과 초록불 사이에서 10초, 20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칼리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니엘 레비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의 담담한 목소리가요. 숨길 게 없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실전 검증도 제한적이나 실탄 시연에서 100% 요격률 달성. 시연 환경이 통제되었으나 데이터의 신뢰도 높음. 추가 실전 데이터 축적 시 최상위 등급 부여 가능. 노란불이었습니다. 빨간도 아니고 초록도 아닌. 하지만 정직한 판단이었어요. 최종 결과 초록불 5개, 노란불 1개, 빨간불 0개, 종합평가 한국방공 체계, 전 영역 우위, 전 영역 우위. 그 글자를 적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브래들리에게 갑니다. 그는 분노할 거예요. 제 경력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3%짜리 방패 뒤에서 죽어갈 군인들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모래 위에 퍼졌죠. 28년간 가장 어려운 보고서를 방금 보냈습니다. 하지만 28년간 가장 정직한 보고서이기도 했어요. 3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워드. 브래들리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평소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죠.
조용한 분노였어요. 보고서 받았다. 네. 초록불 5개, 노란불 1개, 빨간불 0개. 내가 뭘 부탁했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셨죠. 하지만 차관보님, 저는 평가관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쓰는 게 제 임무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임무? 내 임무가 뭔지 내가 정해주지. 너 이 보고서 올리면 뭐가 되는지 알아? 의회에서 중동 무기 수출 실패 청문회 열려. 거기서 누가 증인으로 불려 나가는지 알아? 나야. 내가 나가서 왜 한국한테 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거라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뭐라고? 한국한테 졌습니다. 숫자로요. 73% 대 100%, 1144억 대 10억, 8시간 대 42분. 어떤 항목에서도 패트리엇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35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었습니다. 하워드, 마지막으로 묻겠어. 이 보고서 수정할 의향 있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황금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죠. 없습니다. 브래들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좋아. 그럼 각오해. 28년 경력이 오늘 끝나는 거야. 연금도, 훈장도, 추천서도 없어. 내 이름은 펜타곤에서 지워질 거야. 그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 내일 사우디 유전 시설에 드론 300기를 보내면 차관보님은 어떤 무기로 막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73%짜리 패트리엇으로 막으시겠습니까? 81기가 뚫립니다. 유전 시설 불바다 되고 석유 가격 3배 뛰고 세계 경제 흔들리죠. 그리고 미사일 값으로 1조 5천억이 날아갑니다. 아니면 100%짜리 비오복합으로 막으시겠습니까? 300기 전량 격추에 30억도 안 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관보님은 레이시온 주가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고 저는 사람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는 차관보님도 아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 상관에게 28년 경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가슴 속에 덩어리가 하나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편해졌어요.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아부다비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늘 그랬죠. 택시를 타고 IDX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박람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후에 폐막식이 있었죠. 전시장에 도착해서 한국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관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뉴스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관 뒤쪽에서 박준혁 팀장을 찾았어요. 그는 트럭 옆에서 장비 포장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났으니 철수 준비를 하는 거였죠.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직접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박 팀장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평가관님. 보고서 다 쓰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어떤 고민을 했는지, 브래들리와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 보고서 한 장 때문에 경력 28년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요. 네, 다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마치 시험을 본 학생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초록불 5개, 노란불 1개입니다. 박준혁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군요. 공정하게.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어제 시연할 때 긴장하셨습니까? 120기 드론이 날아오는데 사대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실패하면 47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건데 박준혁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긴장이요? 솔직히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장비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개발부터 시험 평가까지 전부 저희 손으로 했으니까요. 장비를 믿었습니다. 장비를 믿었다. 제가 28년간 미국 방산 업체 사람들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점을 숨기느라 바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무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실패해도 숨기지 않았을 겁니다. 120기 중 118기만 잡았으면 118기라고 말했을 거예요. 숫자를 속이면 전장에서 사람이 죽거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숫자를 속이면 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 바로 제가 밤새 고민한 이유였거든요. 박 팀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어제 120기 전량 격추하고 16발 전량 요격하고 47조 원 계약을 따냈는데 한국팀에서 환호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레이시온이었으면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었으면 기자회견을 했겠죠. 근데 당신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포장하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박준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제 시연 내내 무표정이던 사람이 지금은 웃고 있었죠. 평가관님, 저희한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47조 원어치를 팔았으면 47조 원어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고장나면 저희가 고쳐야 하고 실전에서 문제 생기면 저희가 달려가야 해요. 팔고 끝이 아니라 팔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가 장비 포장 상자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축하할 시간에 점검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장비 뒤에는 사람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였거든요. 팔고 끝이 아니라 팔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다. 레이시오는 어떻습니까? 팔고 나면 AS 전화 한 통 받기 어렵다는 게 중동의 공공연한 불만이었어요. 패트리엇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결과를 냈는데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환호 대신 점검을 했고 샴페인 대신 다음 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들 앞에 놓인 책임감이었다니.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박 팀장님, 보고서에 한 가지 추가해도 될까요? 뭘 추가하시려고요? 평가란에 없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28년간 무기를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박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태도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 이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전장에서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무기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 어제 저는 그걸 봤습니다. 박준혁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평가관님,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서서 한국관을 나왔어요. 뒤에서 한국팀이 장비를 포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나사를 조이는 소리, 짧은 한국어 지시 소리.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한낮이었어요. 사막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워드. 돌아보니 켈러안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보고서 봤어. 초록불 5개라며? 그렇습니다. 켈러안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 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넌 미쳤어, 하워드. 브래들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거야?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켈러안, 당신이 중동에서 20년간 패트리엇을 판 이유가 뭡니까? 돈이지. 뭐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28년간 무기를 평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나쁜 무기가 걸러지면 전장에서 덜 죽으니까요. 그게 제 일의 의미였어요. 켈러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비오복합이 120기를 전량 잡는 걸 봤습니다. 3만 원짜리 탄원으로요. 패트리엇이 22기 잡는데 1144억을 쓰는 동안 이 숫자를 보고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은 평가관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켈러안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다시 꼈어요. 잘 살아라, 하워드. 펜타곤에서 다시 볼 일은 없겠지.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색 정장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어요. 20년간 중동에서 패트리엇을 팔아온 사람.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영업의 귀재. 하지만 오늘 그는 패배자의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 건 한국한테가 아니었어요. 숫자한테 진 겁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한국 방산 박람회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중동 6개국 47조 원 계약. 미국 방산 패권 흔들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네. 요즘 한국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무기 이야기로 난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강렬한 빛이 모래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생각했습니다. 28년 전에 처음 펜타곤에 출근했을 때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든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미국은 대단한 무기를 만듭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70년간 독점해온 시장에 들어왔어요.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정직하게. 저는 어제 한국 사람들에게서 본 걸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20기를 전량 격추하고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47조 원 계약을 따내고도 자랑하지 않았죠. 장비를 점검하고 포장하고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간단했어요. 팔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레이시오는 팔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AS 전화 한 통 안 받는다는 불만이 중동 전체에 퍼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팔고 나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결과로 증명하고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워싱턴행 비행기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앉아서 태블릿을 켰어요. 브래들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 줄이었어요. 보고서 수정 최후 통첩. 오늘 자정까지. 저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죠. 연금, 경력, 추천서, 차기 보직. 브래들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당근과 채찍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이륙하는 비행기, 착륙하는 비행기. 그 중에 한국행 비행기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팀이 타고 있겠죠. 박준혁과 24명의 엔지니어들. 장비를 포장하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할 사람들. 저는 그 비행기를 찾으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어떤 비행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들은 같을 테니까요. 조용히 일하고 결과로 말하고 환호 대신 점검을 하는 사람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구쳤어요. 아부다비의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8년간 세계 최고의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미국이 만든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유명한 무기들이요.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본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패트리엇도 비호복합도 천궁이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120기를 전량 격추하고도 조용했던 사람들. 47조 원 계약을 따내고도 장비를 점검하던 사람들. 숫자를 속이면 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한 사람. 그게 한국의 무기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 성능이 아니라 책임감, 그리고 소리 없는 강함. 미국이 7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지배한 건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건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브래들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28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보고서는 정직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평가관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